매일 새벽 3시 눈을 뜨는 순간이 있습니다. 알람도 없는데 시계는 꼭 그 시간을 가리키죠. 이상하게도 그때마다 심장은 빨라지고 머리는 깨어나 버립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나이도, 직업도, 생활 습관도 다르지만 몸은 똑같은 시간에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잠이 들다 깬 건 그냥 불면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료를 하나씩 찾아보니 그 시간대마다 특정 장기가 깨어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그 신호를 알아차리면 회복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새벽마다 같은 시간에 깨어나는 이유와 그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몸의 7가지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유난히 같은 시간에 눈을 뜨시나요? 그럼 이번 영상은 꼭 보셔야 합니다. 그건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새벽 3시에 깨는 이유,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67세 정미자님은 요즘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집니다. 시계를 보면 꼭 그 시간이에요.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렇다지 하고 넘겼지만 한 달이 지나자 불안이 몰려왔죠. 왜 꼭 그 시간이야? 정미자님은 침대 머리맡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낮에는 멀쩡히 돌아다니고 식사도 잘하지만 밤만 되면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럴 때 있죠. 이유 없이 깨어난 새벽. 다시 잠을 청해도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밤. 하지만요,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몸속 신경이 너무 오래 깨어 있었던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수면의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자율신경 불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 불안, 피로가 누적되면 교감신경이 밤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각성 상태로 머뭅니다. 쉽게 말해, 낮에 긴장이 풀리지 못한 채 밤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낮에는 괜찮지만 잠이 들면 신경계가 갑자기 속삭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깨어 있어야 해. 그 신호가 바로 새벽 3시의 각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몸은 늘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리듬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수면이죠. 그래서 잠이 뒤틀리면 마음도 금세 흔들립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작은 걱정 하나에도 신경계가 쉽게 요동칩니다. 실제로요, 국내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 10명 중 6명은 밤에 중간에 깨어난 경험이 자주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절반 이상이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더 불편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불면의 시작은 몸이 아니라 마음의 경직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자율신경이란 건 결국 마음의 거울이니까요. 정미자님 역시 그랬습니다. 낮엔 며느리와 손주 걱정, 밤엔 쌓인 생각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죠. 그 마음이 풀리지 않으니 몸도 쉴 틈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요, 희망은 늘 몸 안에 있습니다. 신경계는 생각보다 금세 회복할 수 있거든요. 몸이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 교감신경은 멈추고 부교감신경이 대신 작동합니다. 그게 바로 깊은 잠으로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정미자님은 어느 날 밤 잠들기 전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해봤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다. 그 단순한 동작 하나가 놀랍게도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같은 시간 5분만이라도 등을 기대고 천천히 호흡을 이어갔죠. 일주일이 지나자 새벽 3시에 깨던 일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몸이 깨우던 신호가 사라진 겁니다. 몸이 말한 걸 이제야 알아들었어요. 정미자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알죠. 수면이 무너지는 건 단지 불면이 아니라 쉬어달라는 몸의 대화라는 걸요. 혹시 요즘 당신도 같은 시간에 깨나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몸이 당신에게 말을 거는 시간이에요. 오늘 밤엔 불을 끄기 전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이제 쉬자. 그 짧은 한마디가 당신의 자율신경을 가장 먼저 안아줄 겁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새벽 3시에 그 시간에 깨어나는 몸속 호르몬의 비밀에 대해 나눠볼까요?
72세 박용식님은 요즘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지고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심지어 배까지 살짝 고파오죠. 그래서 물을 마시고 다시 누워도 잠은 좀처럼 오질 않습니다. 이상하네. 밥도 잘 먹는데. 박용식님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벽 각성이 점점 피로로 그리고 불안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있죠. 분명 자고 싶은데 몸이 자꾸 깨어나는 밤. 눈은 뜨고 싶지 않은데 가슴은 불안하게 두근거리고 손끝은 차가워지는 그 순간. 사실 이건 단순한 불면이 아닙니다. 몸속 호르몬과 혈당 리듬이 무너진 신호예요. 실제로요, 수면의학 연구에서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를 호르몬의 교대 시간대라고 부릅니다. 이때 코르티솔과 글루카곤이 혈당을 유지하려고 움직입니다. 즉, 몸이 자는 동안에도 에너지를 유지해라는 지령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요, 이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면 몸은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 심박수를 높이고 각성 호르몬을 분비해 깨워버립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눈이 번쩍 떠지는 겁니다. 이건 마치 집안의 경보 시스템 같아요. 평소엔 조용하지만 미세한 전류 변화에도 B- 소리를 내며 우리를 깨우죠. 몸도 똑같습니다. 혈당이 흔들리면 뇌가 스스로 깨어나라고 외칩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늦은 저녁 식사나 야식, 단음료, 술이 더해지면 간이 야근을 하듯 쉴 틈이 없어지죠. 그래서 잠을 자도 회복이 안 되고 몸은 이건 위험해라며 스스로를 깨우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 이야기는 불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은 언제나 회복의 길을 알고 있으니까요. 박용식님은 어느 날 혹시 내가 너무 공복 상태로 자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따뜻한 물 한 잔에 호두 2알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죠. 신기하게도 그날은 단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는 저녁 식사에서 흰밥 대신 현미밥을, 단 간식 대신 삶은 달걀과 두유를 선택했습니다. 딱 그것만 바꿨는데 새벽에 깨던 몸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런 실천은 근거가 있습니다.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혈당을 완만하게 유지시켜 밤새 몸의 에너지 공급을 일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컵은 긴장된 교감신경을 완화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자연스럽게 깊은 잠으로 이끌죠. 몸은 늘 정직합니다. 그 어떤 약보다 빠르게 우리가 먹는 한 끼에 반응합니다. 박용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잠을 자고 싶었을 뿐인데 몸은 나보다 먼저 깨어 있었더라고요. 이제는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말한답니다. 오늘은 충분해. 이제 쉴 시간이야. 혹시 여러분도 새벽마다 허기가 느껴지나요? 그건 단순한 공복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에너지를 구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엔 밥상 위에 단백질 한 숟갈, 그리고 현미 한 숟갈을 더 올려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내일 새벽 깨어나던 몸을 다시 잠들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내가 깨어나는 시간이 알려주는 몸의 위치, 그 장기별 신호에 대해 나눠볼까요? 69세 유정란님은 매일 새벽 2시 15분이면 눈이 떠집니다. 시계를 보면 늘 비슷한 시간이에요.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자 그 시간이 두려워졌습니다. 이상하게 그 시각만 되면 마음이 답답해요. 그럴 때 있죠. 분명 자고 싶은데 눈을 감으면 머릿속이 다시 깨어나는 밤. 이건 단순한 불면이 아니라 몸이 정해진 리듬에 따라 보내는 내부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장기 시계가 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각 장기가 차례로 깨어나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죠. 이건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생리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1시는 담낭이 활동합니다. 하루 동안 쌓인 지방을 정리하고 소화를 도우며 에너지를 비축하죠. 이 시간에 자지 않으면 다음날 유난히 피로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간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간은 해독과 혈액 정화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과음이나 늦은 야식, 억눌린 분노나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바로 이 시간에 자주 깨어납니다.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이 시간을 간의 불이 치솟는 시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억눌린 감정과 화가 잠 속에서도 해소되지 못하면 몸이 스스로 깨워서 그 불균형을 알리는 겁니다. 그 다음 3시에서 5시 사이는 폐의 시간입니다. 이때는 폐가 공기를 정화하고 밤새 순환하지 못한 산소를 다시 흡수하는 시기죠. 천식, 알레르기, 수면 무호흡, 코골이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이 구간에 깨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깨는 새벽이라면 그건 몸이 보내는 산소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시에서 7시는 대장의 시간입니다. 몸이 아침을 준비하고 노폐물을 밀어내는 시간. 변비가 있거나 과민성 대장을 가진 사람은 이때 복부가 불편하거나 화장실 욕구로 잠이 깨기도 합니다. 새벽 6시쯤 눈이 떠진다면 당신의 장이 오늘의 출근을 시작한 겁니다. 이렇듯 내가 깨어나는 시간이 곧 내 몸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은 간이, 어떤 사람은 폐가, 또 어떤 사람은 장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유정란님은 새벽 2시에 깨는 일이 계속되자 한의원에서 간 수치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평소엔 정상이었지만 밤 시간대에 간 효소 수치가 불안정하다는 결과가 나왔죠. 그날 이후 유정란님은 저녁 6시 이후 기름진 음식과 술을 끊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물 한 컵, 그리고 간을 편안하게 해주는 구기자차를 마시기 시작했죠. 한 달이 지나자 새벽 2시에 깨움이 사라졌습니다. 내 몸이 그 시간을 알려준 이유를 이제야 알았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몸은 늘 말을 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 언어를 몰랐을 뿐이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깨어나는 시간을 습관이라 여기지만 사실은 장기의 언어로 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시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시각이 바로 당신 몸의 지도일지도 모릅니다. 잠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가장 조용한 대화의 시간이에요. 간이, 폐가, 장이 당신을 부르고 있었다면 오늘은 그 목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이제 다음 이야기는 숨이 막혀 깨어나는 호흡의 신호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74세 김영태님은 요즘 잠이 무섭습니다. 눈을 감으면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새벽 4시쯤엔 꼭 숨을 몰아쉬며 깨어나고 곁에 누운 아내가 놀라서 말합니다. 여보, 방금 숨이 멈췄어요. 그럴 때 있죠. 분명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깨어나 공기를 찾는 순간 심장은 뛰고 식은땀이 흐르죠. 그 불안이 쌓이면 이젠 잠드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하지만요, 이건 단순한 불면이 아닙니다. 몸이 살기 위해 스스로 깨우는 생존 반응이에요. 수면의학에서는 이를 수면 무호흡증이라 부릅니다. 잠을 자는 동안 기도가 일시적으로 막혀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지 않으면 뇌가 지금 일어나 라고 경보를 울립니다. 산소 부족은 생명의 직접적인 위협이기 때문이죠. 특히 60대 이후엔 기도 주변의 근육이 약해지고 비염이나 비중격 만곡, 체중 증가로 숨길이 좁아지면서 이 증상이 잦아집니다. 코를 심하게 고는 분이라면 대부분 이미 무호흡이 시작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중 절반 가까이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면 중 일시적인 무호흡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중 20%는 본인조차 모른 채 밤새 잤다고 착각할 뿐이죠. 그러나 아침에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고 혈압이 오르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그건 숨이 부족했던 밤의 흔적입니다. 김영태 님도 그랬습니다. 하루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잠든 모습을 촬영해봤죠. 그 영상엔 잠든 사이 30초 넘게 숨을 멈춘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두려움보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원인을 찾았구나. 그날 이후 김영태님은 작은 것부터 바꿨습니다.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고 배를 압박하지 않도록 베개를 조금 높였죠. 음주를 줄이고 체중을 3kg만 감량했는데 놀랍게도 숨막힘의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취침 전 과식이나 음주는 기도의 근육 긴장을 약하게 만들어 무호흡을 악화시키고, 반대로 체중을 5%만 줄여도 기도가 넓어지며 증상이 완화됩니다. 또한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은 혀가 뒤로 떨어지는 걸 막아 호흡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무호흡은 단순히 잠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과 혈압, 뇌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하지만요, 희망은 언제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김영태님은 지금도 자기 전 창문을 살짝 엽니다. 공기가 바뀌면 마음도 바뀐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는 말했습니다. 이젠 잠이 무섭지 않아요. 내가 숨을 쉬는 걸 느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자다 일어나 숨이 막히는 경험 있으신가요? 그건 몸이 보내는 단순한 불면 신호가 아닙니다. 산소가 부족하다는 생존의 언어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창문을 조금만 열어두세요. 차가운 공기 한 줄기가 당신의 폐와 마음을 동시에 깨워줄 겁니다. 몸은 언제나 스스로를 지키려 합니다. 그저 우리가 그 신호를 들어주지 않았을 뿐이죠. 이제 다음 이야기는 몸을 다시 진정시키는 미네랄, 마그네슘의 비밀로 이어가겠습니다. 71세 장순봉님은 오랫동안 잠을 두려워했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다리가 당기고 깊이 들면 금세 다시 깨버리는 밤의 반복이었죠. 그럴 때마다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젠 그냥 잠이라는 게 사치 같아요. 그럴 때 있죠.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깨어있고 자꾸 근육이 긴장되어 가만히 누워있기도 힘든 밤. 이건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이 아닙니다. 몸속 미네랄, 특히 마그네슘의 부족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요, 우리 몸의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카페인을 자주 섭취하면 몸속 마그네슘이 빠르게 소모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흡수율이 떨어지고 음식으로 보충해도 충분하지 않죠. 이게 바로 자려고 누웠는데도 몸이 깨어있는 이유입니다. 몸은 휴식을 원하지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신경계가 쉬지 못해 심장이 두근거리고 근육이 긴장합니다. 그래서 다리에 쥐가 나거나 새벽마다 눈이 떠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장순봉 님도 그랬습니다. 밤만 되면 종아리가 뭉쳐요. 병원에 가도 혈액순환 문제라는 말뿐 뾰족한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자기 전에 마그네슘 한 알 먹어봐요. 나도 그거 하고 나서부터 다리가 편해졌어요. 그 말에 반신반의하며 저녁 식사 후 30분에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을 복용했습니다. 며칠 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30년 동안 느껴본 적 없는 몸이 푹 잠기는 느낌을 경험한 거죠. 이건 단순한 영양제의 효과가 아닙니다. 제때 공급된 마그네슘이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멜라토닌의 생성을 돕기 때문이에요. 즉, 몸이 다시 쉬는 법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이 부족한 사람은 충분한 사람보다 수면의 질이 40% 이상 낮다고 합니다. 또한 마그네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수면 유지 시간과 회복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하죠. 장순봉님은 지금도 자기 전 마그네슘 한 알과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습관처럼 챙깁니다. 이젠 밤이 기다려져요. 눈 감으면 몸이 스스로 쉬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자는데 다리에 쥐가 나거나 밤마다 이유 없이 깨어나시나요? 그건 피곤해서가 아니라 몸속 전기 스위치가 꺼져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그네슘은 300가지 이상의 효소를 움직이는 스위치입니다. 그 스위치가 닫혀 있으면 몸은 잠든 척하면서도 계속 깨어 있습니다. 하지만요, 단 한 알의 마그네슘이 그 회로를 다시 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30분쯤 따뜻한 물과 함께 마그네슘을 드셔보세요. 그건 단순한 보충이 아니라 몸에게 이제 괜찮아라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몸은 약보다 먼저 회복을 선택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시점을 놓치고 있을 뿐이죠. 이제 다음 이야기는 밤마다 화장실에 가서 깨는 분들, 그 숨은 원인인 신장과 배뇨의 신호에 대해 나눠볼까요?
75세 조기현님은 밤이 되면 걱정이 앞섭니다. 잠이 들만 하면 화장실에 가야 하고 다시 누워도 금세 또 눈이 떠집니다. 그럴 때마다 가족이 깰까봐 조심스레 불을 켜고 일어나죠. 그 새벽의 정적 속에서 그는 한숨을 쉽니다. 언제부턴가 밤이 너무 길어요. 그럴 때 있죠.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밤마다 깨서 화장실을 오가는 반복된 새벽. 이건 단순히 노화나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 신장과 방광의 균형이 흐트러졌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요, 국내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야간 배뇨, 야뇨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그중 절반 이상은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넘기죠. 그러나 신장은 단순한 여과기관이 아닙니다. 혈압 조절, 수분 균형, 전해질 관리까지 몸 전체의 순환을 조율하는 엔진 같은 장기입니다. 밤중에 자주 깨는 건 그 엔진이 평소보다 과열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낮 동안의 피로와 스트레스, 짠 음식, 늦은 음료 섭취가 겹치면 신장이 밤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합니다. 그래서 밤에 소변이 자주 차고 몸은 스스로 깨어나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조기현 님도 그랬습니다. 낮엔 멀쩡했지만 밤만 되면 3번, 4번씩 깼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경계 수준이었죠. 그냥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봐요. 그는 말했지만 실제 원인은 저녁 이후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김치찌개와 짠 반찬으로 저녁을 먹고 식후엔 커피 한 잔을 꼭 마셨습니다. 몸은 나트륨과 카페인을 배출하기 위해 신장을 강제로 깨우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요, 조기현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만에 바꾸긴 어렵겠지만 오늘만이라도 실험해보자는 마음으로 몇 가지를 바꿨습니다. 첫째, 저녁 7시 이후엔 물을 줄였습니다. 목이 마르면 미지근한 물 한 모금만. 둘째, 짠 반찬을 반으로 줄이고 저녁엔 된장국 대신 채소국을 선택했습니다. 셋째, 카페인 음료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 대신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를 마셨죠. 단 3일 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중 화장실이 한 번으로 줄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았습니다. 잠이 이렇게 달콤한 거였나 싶었어요. 조기현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장은 생각보다 조용하지만 아주 정직한 장기입니다.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바로 반응합니다. 몸은 늘 회복을 선택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외면해왔던 거죠. 혹시 여러분도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시나요?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작은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쉬어야 다음날 몸이 움직입니다. 오늘 저녁엔 음식을 조금만 덜 짜게 드셔보세요. 그 한 숟갈의 변화가 당신의 신장을 푹 재워줄 겁니다. 몸은 늘 말없이 일합니다. 그러다 한계가 오면 잠을 깨워서 알려줄 뿐이에요. 이제 그 신호를 들었다면 오늘 밤은 신장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다음 이야기는 몸이 깨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생활 루틴과 회복 습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68세 정혜림님은 예전엔 불면이 일상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깨어나고 밤이 되면 오히려 더 정신이 맑아졌죠. 왜 낮엔 졸리고 밤엔 또렷할까? 그는 스스로를 탓하며 잠과 싸우듯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요, 몸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닙니다. 몸이 깨어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죠. 그럴 때 있죠. 온종일 바쁘게 움직이다가 밤이 되면 생각이 몰려드는 순간. 사실 그건 휴식의 타이밍을 잃어버린 탓입니다. 잠은 노력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루의 루틴 속에서 저절로 찾아오는 손님이에요. 정혜림님은 어느 날 몸이 원래대로 돌아가게 해보자는 마음으로 작은 습관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그게 뭐라고 잠이 달라지겠어? 하지만 그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첫째, 그는 저녁 식사 시간을 3시간 앞당겼습니다. 소화가 끝난 뒤 자야 위가 편히 쉴 수 있거든요. 둘째, 오후 2시 이후엔 카페인을 끊었습니다.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로 바꿨죠. 셋째, 잠들기 1시간 전엔 불빛을 줄였습니다. 휴대폰 대신 책 한 장, 음악 한 곡으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넷째,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주말도 예외 없이요. 그 단순한 네 가지가 몸의 리듬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실제로요,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빛에 따라 분비가 조절됩니다. 화면 불빛은 멜라토닌을 억제하고 따뜻한 조명은 분비를 촉진합니다. 또한 일정한 기상 시간은 몸의 생체 시계를 안정시켜 밤마다 같은 시간에 잠들 수 있게 돕죠. 정혜림님은 지금도 자기 전 불을 끄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그 짧은 말이 하루의 긴장을 풀어주는 주문이 되었죠. 지금은 새벽까지 깨어있던 사람이 밤 10시만 되어도 스르르 잠이 듭니다. 몸은 늘 회복을 선택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기회를 미루었을 뿐이에요. 루틴이란 결국 몸의 언어를 이해하는 기술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일정한 수면, 그리고 마음을 잠시 쉬게 하는 시간. 이 세 가지가 쌓이면 몸은 스스로의 시계를 다시 맞춥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다른 시간에 잠이 들고 새벽마다 깨어나는 자신을 탓하셨나요? 괜찮아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챘다면 이미 회복의 절반은 시작된 겁니다. 오늘 밤엔 TV 대신 창가에 앉아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늘 하루를 조용히 정리해보는 거예요. 그 짧은 10분이 당신의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밤의 리듬을 되찾게 해줄 겁니다. 정혜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그저 나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몸이 깨어나지 않게 하는 법, 그건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몸이 원하는 시간에 쉬어주는 것, 그 단순한 일상의 반복이죠. 이제 당신의 밤이 조용해질 차례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쩌면 너무 평범하고 어디서나 들어본 이야기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평범함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언제나 작고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곤함, 그 다음엔 깨어나는 새벽.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몸은 점점 더 강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좀 쉬어야 해요. 이건 괜찮지 않아요. 그 속삭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뤘던 자율신경, 호르몬, 장기, 그리고 신장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다행이죠. 몸은 늘 스스로를 고치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들어주는 순간부터 회복은 이미 시작되니까요. 그건 약보다 빠르고 습관보다 오래 갑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며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늘 피곤해 보이던 가족, 새벽마다 깨어나는 친구, 그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담아주세요. 몸은 거창한 변화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제 시간에 쉬고, 제때 먹고, 제때 멈추는 것. 그 단순한 일상의 리듬을 되찾길 바랄 뿐이에요. 좋은 약은 병을 고치지만 좋은 습관은 인생을 건강하게 합니다.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건 이미 몸이 스스로 회복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 밤 몸의 목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조용한 신호가 당신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면 중 혈당 안정으로 깊은 잠을 만드는 비밀, 그 마지막 회복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